자, 두 번째 영상 작업은 스톱모션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스톱모션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들 하는 타임랩스 작업 있잖아요. 이게 촬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뭐 나중에 후반 작업은 거의 똑같아요. 이 스톱모션은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그 움직임을 한 장 한 장 촬영해서 나중에 붙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타임랩스 촬영 방식은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정확한 시간 간격에 의해서 촬영을 해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촬영의 방법은 다른데 우리가 편집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 클레이 애니메이션 붙여가지고 한 장 한 장 촬영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스톱모션 촬영 방법이죠. 이거 사운드 문제 될까봐 일단 사운드는 없앴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스톱모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다 붙여서 시간의 흐름을 빨리 확인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타임랩스 방식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스톱모션을 가지고 간단한 스톱모션을 촬영해서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30프레임짜리 작업을 하잖아요, 초당. 근데 30프레임짜리 그 스톱모션 작업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있더라도 프레임 수를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초당 5프레임이나 6프레임짜리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우리가 연습용을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필름은 24프레임인데 재팬 애니메이션은 16프레임 쓴다 그랬죠. 요즘은 24프레임 쓰는 데도 많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 수를 줄이는 것이 한 장 한 장 그리는 셀 애니메이션 방식이 너무 노동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6프레임짜리만 해봅시다. 그 30프레임으로 잡으면 5프레임씩 점유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초당 6프레임이니까 우리가 10초짜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60장의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초짜리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치고 한 120장에서 150장 정도의 스톱모션 촬영을 해서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촬영은 어떻게 하느냐? 촬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이에요. 고정. 얼마나 카메라 고정을 잘 해놓고 스테이지를 프레임 속에 있는 스테이지를 얼마나 잘 조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촬영할 땐 중요한 거고요. 물론 뭐 조명이나 심도 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가 그 촬영 초반에 수업을 해봤지만 심도 조절도 여기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주 거대한 그 스톱모션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피사체를 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피사체에 가까이 가게 되죠. 이 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도가 얕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심도가 얕아지는 이 현상을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정해야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몇 초 간격 정도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지 원활한 촬영이 되겠죠. 일단 간단한 촬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DSLR이 있다면, DSLR이나 미러레스 같은 게 있다면 그 해당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 그 홈페이지에 가면
요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요. 지금 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캐논 카메라라서 이 EOS 유틸리티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보면 원격 촬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뜨면서 라이브 뷰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피사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장 위치 이런 거는 알아서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심도가 얕은 이유는 이 피사체가 작고 카메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F11로 하면 심도가 꽤 깊어야 되는데 지금 심도가 얕죠. 그래서 조리개 조정이나 다른 걸 다 조정을 해도 피사체가 카메라와 가까우면 심도는 얕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심도를 얕게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깊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사체가 어느 정도 그 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조리개를 있는 대로 조여서 촬영을 해야겠죠. 그런 건 감안하고 촬영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브 뷰 촬영을 한 다음에 한 클립씩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한 장 찍고 그다음에 얘를 살짝 움직여서 또 한 장 찍고 또 살짝 움직여서 한 장 찍고 또 살짝 움직여서 또 한 장 찍고 또 살짝 움직여서 한 장 찍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은 오토 포커스로 하면 요 움직이면서 자꾸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매뉴얼로 포커스를 매뉴얼로 잡아줘야 돼요. DSLR이나 미러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지 이 그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면 프레임도 살짝 범위가 달라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 포커스도 달라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프레임도 약간 변화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미지를 다 붙여보면 드드드드드 하는 현상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 수동으로 해야 돼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 색온도, 그 다음에 그 포커스까지 다 수동으로 해야지 깔끔하게 이미지가 그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막 색깔도 변하고 포커스도 변하고 프레임도 변하고 뭐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수동으로 다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해야지 깔끔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자, 그 이미지들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스톱 모션 폴더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소스 폴더. 근데 이거는 좀 이미지를 변환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 원본이라고 일단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더에서 소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폴더가 일단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고 소스 원본에다가 촬영되어 있던 애들을 가져오면 되겠죠. 일단은 전에 수업 시간에 촬영했던 학생이 촬영했던 걸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왔어요. 자, 이렇게 60개가 돼 있으면 아까 계산했을 때 초당 6프레임을 했을 때 10초짜리 이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찍어서 소스 원본 폴더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프리미어로 이제 붙이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 크기가 좀 크죠. 우리가 1920 1080으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보면은 가로가 4800이에요. 그래서 약간 프레임 여유를 주더라도 좀 이미지가 커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그대로 하면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컴퓨터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고 그러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미지 조정을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그거 이미지 조정을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데 포토샵을 열면 자, 여기 보면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도 있고
여기 보면 자동 일괄 처리도 있고 스크립트로 이미지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미지를 단순하게 크기 조정으로 하는 거는 이미지 프로세서로 하면 되고, 이왕 이미지 조정해서 갖고 올라 그럴 때 뭔가 색깔도 좀 바꾸고 프레임도 좀 바꾸고 그러려면 요 자동화를 쓰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서 요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볼 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미지 프로세서로 이미지 전체 이미지를 줄이는 것만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서 하면은 요런 창이 뜨는데, 그 다음에 폴더를 선택해서 지금 바탕화면에 스톱모션 소스 원본에 갖다 놨으니까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개별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서 폴더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처리된 이미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 폴더 선택해서 요 소스 폴더에다가 넣어줘라. 그러니까 이미지 요 소스 원본 폴더에서 이미지를 불러서 처리를 한 다음에 소스 폴더에다가 갖다 줘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JPG로 저장, 여기 뭐 PSD 저장, 뭐 TF 저장도 있는데 JPG로 하면 되니까 JPG로 저장해주고, 크기 조정화에 맞죠. 그러니까 비율을 대로 조정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크기를 우리가 1920 1080이니까 우리가 크기가 1920 1080이죠. 근데 여기 나중에 요거에 딱 맞게 하면 나중에 이 찍어 놓은 게, 지금 비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4:3에 가깝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16:9죠. 그러니까 프레임 여유를 좀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영상이 사진 찍었으면 영상이 한 요 정도 되게. 그러니까 보통 이 1920 1080 정도 그 영상으로 만들려면 한 2300 정도 여유롭게 요 정도 사이즈로 줄여주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2300으로, 이건 비율 계산 안 하고 그냥 2300으로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가로가 더 어차피 기니까 그거 먼저 긴 쪽으로 해서 조정에 맞춰주기를 체크를 해주면 요 긴 쪽으로 비율을 맞춰주니까, 그렇다고 숫자 작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2300, 23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이미지를 불러와서 얘가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폴더를 보면, 자, 이 폴더를 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크기를 보면 지금 2300에 1597 사이즈로 크기 조정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60개의 파일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오면은 프리미어에서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컴퓨터가 아주 좋으면 이 과정을 안 거쳐도 되긴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 일괄 처리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지가 촬영을 여러분들이 실수 컷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숫자가 막 바뀌거든요. 지금 이건 정리해 놓은 숫자지만 이 바뀐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컷 하나 잘못됐어, 그래서 지우거나 이러면 얘가 숫자가 안 맞으면 프리미어에서 불러올 때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얘를 배울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찬찬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한번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이거 조금 전에 수업할 때도 되게 힘들어해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1:1로 다시 다 봐줬던 경험이 있어서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자, 일단은 일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서를 잘 보고 따라해 봐야 돼요. 자, 일단 소스 원본에서 하나를 불러와요. 하나를 불러오면 여기 보면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액션, 여기 못 찾겠으면 여기서 액션을 찾으면 돼요. 여기 액션을 찾으면 돼요. 여기. 자,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름은 눈에 잘 띄게
뭐 조정 빵빵빵빵 나중에 여기서 찾아야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콘 있죠. 레이어 만들 때 쓰는. 그 다음에 액션을 해줘서 얘도 눈에 잘 띄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 여기 레코드 버튼 같은 게 뜨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작업하는 게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요 기록대로 한꺼번에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 조정 아까 2300 정도 해줬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미지 크기 조정됐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줘서 소스에 가서 저장.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닫는 것까지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창에서 액션을 열면 여기 아직도 녹화되고 있어서 얘를 닫아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미지 크기 조정해주고 저장해주고 이미지 크기도 어떻게 조정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장을 어디다 해줬고 그 다음에 닫기까지 했다. 요게 하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소스 가보면 이렇게 저장된 게 보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저장될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동화 일괄 처리라는 거 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폴더를 선택을 해줘요. 소스 원본 폴더를 해주고 그래서 요렇게 선택된 거를 요렇게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줘서 조정된 이미지를 폴더를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설정, 조정, 크기 조정 아까 요거 했던 거 있죠? 요거 명령어대로 요 폴더에 있는 선택 소스 원본 폴더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요 폴더 안에다가 저장해서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대상은 폴더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그냥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바뀔 이름. 여기서 조정이니까 뭐 리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아마 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었을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구나. 자, 첫 번째는 그냥 써주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자, 일련 번호 한 자리 일련 번호는 1, 2, 3, 4, 10까지 하고 11, 12 이렇게 나가는 거고 두 자리는 01, 02, 03 이렇게 나가는 거고 세 자리는 003, 00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큰 숫자가 100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 일련 번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리사이즈 001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확장명 소문자 이건 JP로 예로 한 거고 JPG로 되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반복 작용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조정된 이미지에 이렇게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본 소스에서 여러분들 좀 복잡한 이름일 거 아니에요. 바로 갖고 왔을 때. 그럴 때 몇 개를 클립을 빼냈으면 이 중간중간에 클립을 빼냈으면 그 지운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해주면 요렇게 이름이 정리가 돼서 쭉 나열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 이름 지금 정해준 이름대로 이렇게 된 게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중간에 넣을 수가 없이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됐다. 전혀 뺄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이미지 프로세서로 사이즈만 줄이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난 중간중간에 잘못된 촬영이 있어서 이미지 이름을 쫙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일괄 처리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신기하게 내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마 잘 보고 뭐 빠진 거 없이 잘 따라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은 몇 번 반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소스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프리미어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어를 열고 새 프로젝트, 자 우리 폴더 만들었던 거 어떤 모션 여기다가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준비가 됐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다가 갖고 오면 되는데 요거를 다 선택해서 갖고 오지 말고 이럴 때는 요 폴더를 가져오면 돼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하위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그냥 얘를 통째로 갖고 오면 폴더체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퀀스를 만들어야겠죠. 시퀀스 우리가 맨날 쓰는 1920 1080 요걸로 확인을 눌러주면 시퀀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JPG를 뜩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영상 앨범 해서 알겠지만 이미지를 갖고 오면 기본적으로 5초씩 점유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초에 한 번씩 이미지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정을 어디서 해주냐면 여기 보면 편집의 환경 설정에 타임라인을 눌러주면 여기 나오죠. 그때 잠깐 보여주긴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레임 초가 아니고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 시간을 우리가 초당 6프레임짜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기본 지속 시간은 5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5프레임으로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5프레임으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열어놨던 프로젝트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대로 5초 그대로 오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는 닫아주고 프로젝트 닫아주고 저장 안하고 새로 열어줘야 돼요. 그 다음 프로젝트부터 그 세팅 값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 똑같이 덮어쓰기 해도 되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확인 눌러주면 덮어쓰기 해주고 그 다음에 소스를 가져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먹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됐겠죠? 요거 1920 HD 사이즈로 갖고 오고 얘를 딱 갖고 오면 확인을 해보면 자 봅시다. 그러면 5프레임씩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요 사이즈를 보면 여기 보면 25 이렇게 해주면 여기 지금 이미지보다 이 프레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를 조정을 해주려면 요 프레임을 조정을 해주려면 한 장 한 장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힘들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여기에 갖고 오지 말고 요 원본 사이즈대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고 가져오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찝어서 오른쪽 키를 눌러주고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 있죠. 요거로 하면 요 이미지 포맷대로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기 해주면 지금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일단 얘는 지워주면 되겠죠. 폴더체로 갖고 올 거니까. 어쨌든 포맷이 지금 달라진 포맷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얘를 지워주고 요 폴더체로 다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와주면 이 이미지 사이즈대로 애니메이션이 형성이 된 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 손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차피 잘라내야 돼 이거. 자, 이렇게 됐으면 시퀀스가 이 폴더 안에 들어갔네. 폴더를 얘를 밖에 빼주고 요 원래 만들었던 우리 시퀀스 있죠? 요거는 지워주고 원래 만들었던 시퀀스에다가 이미지 사이즈대로 만든 이 시퀀스를 요 시퀀스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 주면 그런 게 뜨죠? 영상 가져올 때 뜨는 것처럼. 이럴 때는 기존 설정 유지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왔는데 실제 크기는 이 사이즈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절을 해주려면 효과 컨트롤에 가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손 나온 게 있었죠. 손 나오는 부분. 자, 요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도 손이 살짝 나오네. 아까 크기를 더 크게 할 걸 그랬네. 어쨌든 여기 이렇게 된 게 보이죠? 그리고 위치도 약간 요 정도. 그래서 요 프레임 때문이라도 원래 크기를 살짝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원래 사이즈대로 되어 있는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최종 시퀀스에 지금 원본 사이즈 시퀀스를 불러와서 프레임 구도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갖고 왔는데도 약간 버벅거려요. 물론 지금 영상을 캡처하고 있어서 버벅거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원래 그 사진기로 찍었던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프리미어에서 갖고 오면 여기서 실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조정을 해서 갖고 오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운드 안 했으니까 여기서 사운드 없애면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운드 갖고 와서 밑에 깔면 되고요. 지금은 생략할게요. 사운드는. 그 다음에 제목 만드는 거를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갖고 오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영화 및 비디오 여기서 HD 사이즈 있죠? 여기서 제작을 눌러주면 요 프레임대로 이렇게 가이드선이 돼 있는 거는 요 가이드 안에 들어와야지 이미지가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경우에 요 안쪽 가이드 안에 텍스트가 들어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그 미디어에 따라서는 이만큼이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심했었는데 잡아먹는 게.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안전선이 안쪽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안전선을 해줘요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제목을 여기다 쳐준다면 여기 T 있죠. T 포토샵 기억들 해내세요. 자, T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텍스트를 써주면 되는데 뭐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엉터리 제목 어쨌든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크기 조정해 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배경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 백은 박스로 요 사각형 도구 박스로 획은 필요 없고 뭐 블랙이나 아니면 뭐 색깔 한번 색깔 하나 넣어주고 아니면 여기서 색상에서 색상을 하나 잡아서 좀 어두운 색깔이 낫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쳐주면 지금 글씨가 가리죠. 왜냐 레이어가 이렇게 해줘야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위치가 이 정도 와야겠다 라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은 투명도를 조금 흐려주게 너무 진하면 그러니까 밑에 이미지가 좀 보이게 만약에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중간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을 PSD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이미지 넣어도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스톱모션 소스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에서 얘를 불러오는데 그냥 요 PSD 상태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이거 옵션 중에 모든 레이어 병합해버리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고 백그라운드까지 붙어버리니까 개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선 이게 필요 없고 요것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 개 다 필요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폴더체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백을 먼저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 위에 깔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확대를 해보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5프레임만 점유하라 그러니까 얘도 5프레임밖에 점유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프레임 점유량을 좀 늘려줘야겠죠. 자, 타이틀이 되려면 한 3초, 4초까지는 돼야지 타이틀이 좀 보이겠죠. 그럼 4초까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버벅돼서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버벅되진 않을 거예요. 사이즈가 이 정도로 해주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효과로 비디오 전환으로 디졸브 좀 넣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는 뒤에 이렇게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백은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요거는 조금 글씨보다는 조금 뒤에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마지막에도 되고 끝나야 되는데, 약간 여운없이 끝나려면 여기 마지막 프레임은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은 여기 원본 시퀀스 있죠? 처음에 원본 이미지 사이즈대로 만들었던 시퀀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좀 길게. 이렇게 길게 해주면 마지막 장은 이대로 끝나죠. 그러면 시퀀스가 여기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반영이 된 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 교차 디졸브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여러분들 이름을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완성된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하도 버벅대니까 렌더링 한번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웃풋을 해주면 되겠죠. 내보내기, 미디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내보내기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한 스톱모션 작업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짧은 스톱모션 작업을 한번 기획해서 한번 해봅시다.